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일단 다음 주 방송 스케줄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출장을 가야 돼서 스케줄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방송을 쉴까 하다가 방송은 안 쉬기로 했습니다. 짧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주중은 그냥 라이브 클립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베에서 한번 올렸었고 또 홍콩에서 올렸죠. 그리고 북경에서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전부 다 그냥 소소한 내용들이었고요. 그거 말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라이브 클립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되는 내용으로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 투자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보실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날 돌아오기 때문에 피곤해서 아마 방송을 만들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도 월요일 날 올라갔죠. 근데 이제 새벽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월요일 날 저녁 밤 요때 아마 한국 시간으로는 업로드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쓸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월요일, 화요일 연속으로 블로그를 쓰고 출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부터 출장을 가기 때문에 그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출장을 가도 전화 상담은 전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상담은 신청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제가 전화 상담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만나드리지 않기 때문에 전화 상담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태국에 물가가 오른 게 아니다. 바트가 올랐고 반대로 원화가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2년 동안 비교를 해보면 환율이 거의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오른 것처럼 보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태국의 수치는 물가가 올랐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점 전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왜 그러면 바트화가 이렇게 강세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바트화가 강세라는 게 태국 국민들한테는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부자들한테는 괜찮아요. 우리가 바트화가 강세면요. 그냥 해외여행 가면 바트화 강세기 때문에 좋죠. 그런데 국내에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물가는 수입 물가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뭐 안정되는 것보다 더 떨어지니까 문제인데 그 이외에 전 경제가 좋을 수가 없죠. 왜 좋을 수가 없냐면 태국의 25%가 제조업인데 이렇게 바트가 높으면 수출하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치상 너무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요 6개국 중에 GDP 성장률이 꼴찌입니다. 올해도 1.8% 성장할 거라고 예측이 됐는데 지금 좀 좋아졌는지 2%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꼴찌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2년 안에는 베트남한테 GDP가 역전당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왜 바트가 높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국 분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GDP가 높으면 굉장히 살기 좋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산다. 뭐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냥 GDP만 보면요. 프랑스 GDP가 한국보다 높아요. 아직도. 그런데 어느 나라가 살기 좋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한국이 살기 훨씬 좋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유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뭐 스웨덴 이런 나라도 되게 우러러보지 않습니까? 진짜 살기 좋은 나라 아니에요. 자, 일단 왜 바트가 오르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맨 끝에 제가 구조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 우리가 그 나라 화폐가 오른다는 건 그 나라 화폐를 수요하는
계층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그럼 왜 수요가 많은지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금입니다. 태국이 금 거래처로 이 동남아에서 제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금이 어디로 흘러간다 이런 얘기까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캄보디아하고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얘기하던 루트가 태국에서 금을 사서 캄보디아로 가서 특정 국가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금을 많이 삽니다. 외국인도 여기 와서 금 거래를 많이 하고요. 태국 사람도 한 2년 전부터 금 사는 게 마치 재테크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을 엄청나게 사요. 물론 외국으로 나가는 외국 바이어들이 사는 금이 훨씬 많습니다만 금 거래는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가보시면 되냐면 실롱 컴플렉스나 또 시컨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그 유명한 금빵들이 좀 있어요. 물론 저기 차이나타운 같은 데 가면 더 유명한 금빵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금빵들이 지점들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가보시면 줄 서 있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런 한다라고 하죠. 그 오픈런 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금을 많이 사고요. 금 자판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사고 국내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사기 때문에 바트 수요가 높다. 두 번째는 여행가 관광의 나라입니다. 태국의 관광 크기는요. 한국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전 세계에서 여행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도시는 방콕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리고 푸켓이나 파타야나 이런 도시들도 20위권 안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관광객들이 또 바트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바트는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바트가 강세화돼 버리면 관광객이 줄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국 정부가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기존의 싼 관광보다는 기존의 럭셔리한 관광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적게 오더라도 많이 쓰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게 흔히 얘기하는 고급화 시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급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원래 고급화되어 있는 곳들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태국은 가격이 비싼 데부터 가격이 싼 데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급화 시킨다라고 해서 저 밑에 가격 낮은 걸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는데 돈 없는 사람 제발 좀 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돈 없는 사람이라는 게 아시아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많이 쓰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로 뭐냐?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주식 시장 보면 엉망진창이잖아요. 태국 주식 시장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 앞에 금도 투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금 가지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태국은 또 채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채권도 많이 사게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태국에서 부동산을 제일 많이 산 나라 사람은 당연히 중국인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사는 나라는 미얀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태국은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를 가진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죄 나와서 투자를 합니다. 그럼 그 투자 대상이 뭐가 될 거냐? 결국은 은행에 돈을 놔두지 않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태국에 와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태국에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투자하는 건 뭡니까? 부동산입니다.
이게 콘도 시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잘 투자를 안 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 내 이름으로 못 사니까. 그런데 외곽에 한 10억짜리 이상 되는 무반에 가보시면요. 중국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법인 만들어서 삽니다.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해서 안 보이는 것까지 더 많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금융자본으로 갖고 있지 않아요. 전부 다 부동산으로 바꿉니다. 자, 그런데 이 외국인 투자가 중국 사람들이 작년, 그러니까 항상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중국 사람들이 해외로 돈을 투자하는 걸 정부에서 좀 막습니다. 많이 막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중국인들이 1위였고요. 중국 사람들이 좀 줄은 부분을 미얀마 사람, 러시아 사람, 또 대만 사람, 대만 또 많이 삽니다, 요즘. 대만도 태국에 가서 많이 사요. 이 부동산 시장이 작년에도 외국인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까먹은 게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 태국 사람들이 까먹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런 것들을 좀 커버링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조금 고급 부동산들이 좀 많이 나갔어요. 작년에는. 그러면 아무래도 태국 사람들 저소득층이 안 좋으니까 가격이 낮은 부분들이 좀 덜 나가겠죠. 그리고 태국 건설사들이 조절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게 재작년부터 규제를 엄청나게 했어요.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규제를 했고요. 미얀마도 미얀마 나름대로 규제를 했어요. 안 그래도 못 사는 나라인데 외환 다 빠져나가잖아요. 태국으로. 왜? 태국에서 콘도 사려면 외환 가지고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사게 되니까 태국 정부도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년 전부터는 계좌를 못 만들고요. 작년부터는 있는 계좌도 없애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외국인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콘도의 49%를 외국인이 살 수 있죠. 그러면 콘도 시장의 전체를 볼 때 외국인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5%가 안 됩니다. 아직도 15%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늘어날 겁니다. 제가 한국 데이터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1%도 안 돼요. 그러면 이 15% 가까이 되는 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예요. 왜? 올해부터는 콘도를 얼마 이상 사면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돈 되는 사람들 와서 사르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사르라는 겁니다. 이 비자 이름이 롱스테이 비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살 사람한테만 비자가 계속 연장됩니다. 영원히 주는 게 아니고요. 1년마다 연장이 되기 때문에 안 살면 잘려요. 와서 돈을 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바트는 계속해서 부족해질 거고요. 또 집값은 계속 오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가 세제가 굉장히 좋아요. 상속세부터 보면 상속세 보시면 굉장히 낮죠. 증여세, 증여세 이걸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증여세도 보시면 그냥 낮아요. 자, 그런데 이게 재미난 게 실제로 적용되려고 하면 더 까다롭습니다. 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훨씬 피해갈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월세 받잖아요. 그럼 그 세금 냅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세금을 내냐고요. 그 부분이 왜 그런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고객들 콘도는 한국에서 오신 주재원들, 그분들 법인에서 돈 나오면 저희들이 못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보유세라고 하는 토지세, 그게 0.02%, 0.03% 나옵니다. 내는 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 바트 소모량은 줄어들기는 힘듭니다. 다만 조금 조절될 수는 있어요. 지금 계속 금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금리를 내려도 이게 꺼지지는 않고 있는데 조금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조정되진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최고 수치가 아니에요. 지금 2010년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정상적이면 항상 이 가격이 맞는 거예요. 항상 바트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바트가 또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태국 같은 경우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양극화가 원래 심한 나라입니다. 이게 자산 격차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러면 한 30%가 이 자산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트가 올랐을 때 유리한 사람이 있고요. 바트가 내렸을 때 유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트가 올랐을 때 유리한 사람이 맞냐, 바트가 내렸을 때 유리한 사람이 맞냐 따져보면요. 제가 판단하는 거는 바트가 높을수록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국도 그룹화되어 있어서 제조업에서 왜 해외에 물건을 팔아야 되는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내수기업이거나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태국은 서비스업 그룹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BJC라는 데서 베트남에 메가마켓을 인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베트남에 지금 마트를 여기만 지금 인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자비하게 인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보시면 란치마트라고 있을 겁니다. 베트남에. 여기 보시면 란치마트 있죠. 이게 전부 다 센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미니고. 이것도 베트남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전부 다 센트럴 거고요. 그 다음에 탑스. 태국에도 탑스 있죠. 탑스 베트남도 이 센트럴 겁니다. 센트럴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 유럽에도 센트럴 재산들이 있습니다. 저기 인도네시아에도 백화점을 인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남아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그룹이고요. 이 센트럴 그룹 말고도 있죠. 우리 CP그룹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회사들이 전부 다 이 서비스업 유통 쪽을 주로 하는 회사들입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 돈을 태국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외환을 태국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또 바트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크게 바트가 오르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한국하고 조금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왜 바트화가 계속해서 오르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바트화가 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바트화를 벌어서 바트화를 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트가 올랐을 때 해외여행을 가면 좋겠죠. 물론 국민의 70% 이상은 그 생각을 못하고 살겠지만 돈이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나라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부동산업을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저는 좋기는 합니다. 세금도 덜 내, 바트화도 강세야. 부동산 시장은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안 해서 그렇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투자해서 부동산 시장도 좋아.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계속해서 여기서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전체 국민들로 보면 과연 좋은가?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또 반대로 과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 점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한 줄은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부동산 시장이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요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주셨습니다.